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의 성장을 위해, 가게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 숨가쁘게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50대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묘한 풍경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등 뒤에 길게 드리워진 죽음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젊은 시절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이거나 아주 먼 미래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동료들의 부고 소식을 접하며 거울 속에서 나날이 깊어지는 주름을 발견할 때 죽음은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당혹감과 허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인가? 남은 시간은 그저 소멸을 기다리는 과정인가? 라는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서늘한 경고는 사실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으려는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오늘이라는 보석을 가장 눈부시게 닦으라는 간절한 권유입니다. 우리가 하얀 종이 위에 하얀 펜으로 글씨를 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가 보이게 하려면 배경이 어두워야 합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함이라는 배경 위에서는 삶의 매 순간이 가진 고유한 빛깔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맛이 없고 언제든 볼 수 있는 풍경은 감흥을 주지 못하는 법입니다. 죽음이라는 검은 배경이 삶 뒤에 버티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선명한 채도를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찻잔의 온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흔들림, 퇴근한 배우자의 지친 어깨가 예전과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함은 가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거듭납니다. 50대 이후의 어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을 잃고 직위를 잃고 결국 나 자신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메멘토 모리의 지혜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스토아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을 잃었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죽음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려 쓴 것들을 반납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집, 돈, 명예,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실은 우주가 잠시 우리에게 대여해 준 선물입니다. 반납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깃듭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빌려 쓰는 동안 감사히 잘 사용했다라는 품격 있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년의 삶을 초조함에서 여유로, 욕망에서 배려로 옮겨 놓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행동하며 함부로 상처를 주고 사소한 오해로 몇 년씩 등을 돌리고 지냅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 사람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가 됩니다. 메멘토 모리는 우리에게 용서의 속도를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소한 자존심이나 해묵은 원망은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을 깨닫고 불필요한 미움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메멘토 모리를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삶을 완성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해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지금 나의 선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걱정들이 100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쏟고 있는 분노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정당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 타인의 기대 같은 껍데기들은 떨어져 나가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본질만 남게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유인은 죽음에 대해 가장 적게 생각하며 그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잊고 현재의 삶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결실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마침표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되듯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완성된 서사가 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임을 알고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살고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아름다운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죽음에 쫓기는 도망자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과 동행하며 삶의 참된 맛을 음미하는 순례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우리가 참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메멘토 모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